반갑습니다. 김과장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과전자 현미경, 템을 활용한 성분 분석의 두거인 EDS와 일스를 주제로 심층적인 비교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둘 다 성분을 분석한다는데 대체 어느 쪽이 더 정확할까? 라는 질문은 현장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금부터 이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재료과학에서 시편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템은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미지만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것, 즉 성분 분석이야말로 연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법, EDS와 전자에너지 손실 분광법, 일스라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장비가 정확도라는 왕좌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절대적으로 더 정확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의 질량과 여러분의 최종 목적에 따라 승자는 매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리튬에서 산소까지의 가벼운 원소를 정량 분석할 때는 일스가 압승입니다. 반면 원자 번호 10번 이상의 무거운 원소를 다루거나 여러 원소를 동시에 매핑할 때는 EDS가 훨씬 유리하죠. 단순한 성분을 넘어 화학적 결합 상태까지 파헤치고 싶다면 일스가 유일한 해답이 되며 샘플이 조금 두껍더라도 안정적이고 빠른 분석을 원한다면 EDS가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이 두 분석법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고에너지 전자빔이 시편을 통과할 때 원자와 부딪혀 에너지를 잃게 되는 비탄성 산란이 모든 분석의 시작점이죠. EDS는 에너지를 받은 원자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밖으로 뿜어내는 2차적 흔적, 즉 특성 X선을 추적합니다. 비유하자면 사건 현장에서 떨어진 영수증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스는 원자와 정면으로 충돌한 뒤 에너지를 잃고 그대로 통과한 투과 전자를 직접 검문합니다. 이건 사건 당사자를 직접 붙잡아 신문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EDS의 원리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자빔이 원자 내부의 전자를 튕겨내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전자가 이동하며 원소 고유의 에너지, 특성 X선을 방출합니다. 강점으로는 사방으로 방출되는 신호를 한꺼번에 모으기 때문에 아주 넓은 범위의 원소 스펙트럼을 동시에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한계는 에너지 분해능이 약 130 일렉트론볼트 정도로 낮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인접한 원소들의 데이터가 스펙트럼상에서 겹쳐 보일 수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스입니다. 시편을 뚫고 지나온 전자가 원자를 이온화시키느라 에너지를 얼마나 뺏겼는지, 즉 에너지 로스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강점으로는 전자가 잃어버린 에너지가 곧 그 원소의 결합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분해능이 1 일렉트론볼트 미만으로 극도로 높아서 아주 미세한 에너지 차이까지 완벽하게 분리해냅니다. 한계는 빔이 시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샘플이 극도로 얇아야만 합니다. 또한 진공 상태나 자기장 노이즈에 아주 민감하여 다루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두 스펙트럼의 생김새부터가 다릅니다. EDS는 우리에게 익숙한 종 모양의 피크 형태를 보입니다. 배경 노이즈가 적고 신호가 뚜렷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성분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일스는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배경 그래프 위에 계단 모양의 엣지가 올라탄 형태입니다. 신호만 따로 뽑아내기 위해 배경 제거 같은 고도의 수학적 처리가 필수적이라 분석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물리학적인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내부 충격을 받아도 X선 대신 오제 전자를 뱉어낼 확률이 무려 99%나 됩니다. 즉, EDS로 보면 X선 신호 자체가 거의 잡히지 않아 분석이 매우 힘듭니다. 반면 일스는 X선이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원자와 상호작용한 투과 전자 자체를 100% 포획합니다. 경원소 분석에서 일스의 정확도가 EDS를 압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호를 모으는 효율 면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EDS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X선 중 검출기 구멍 안으로 우연히 들어온 극히 일부만 수집합니다. 마치 사방으로 퍼지는 전구빛의 일부만 보는 것과 같죠. 일스는 직진성이 강한 투과 전자를 렌즈로 싹 긁어 모으기 때문에 수집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노 단위를 넘어 단일 원자 수준까지 매핑하는 극한의 미시 세계 분석에서는 일스가 훨씬 예민하고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바로 샘플 두께입니다. 시편이 조금이라도 두꺼워지면 전자가 통과하면서 여러 번 충돌하는 다중 산란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 에너지를 잃은 값이 중첩되어 스펙트럼 데이터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죠. 반면 X선은 샘플 두께에 따른 흡수나 산란의 영향을 훨씬 덜 받습니다.
따라서 아주 얇게 만들기 힘든 일상적인 두께의 샘플을 빠르게 분석할 때는 EDS가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정확도의 가치가 여기서 빛납니다. EDS는 단순히 여기에 탄소가 이만큼 있다는 원소의 존재 유무만 알려줍니다. 하지만 일스는 에너지 스펙트럼의 미세 구조를 분석하여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 결합, sp3인지 흑연 결합, 즉 sp2인지까지 판별해냅니다. 원자의 배열 구조나 화학적 결합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일스는 대체 불가능한 도구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DS는 무거운 원소 분석에 우수하고 에너지 분해능은 130 일렉트론볼트 정도입니다. 수백 나노미터 두께의 샘플도 가능하며 분석이 직관적입니다. 일스는 가벼운 원소 분석에 매우 탁월하며 분해능은 1 일렉트론볼트 미만으로 극도로 정밀합니다. 단,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초박막 샘플이 필수이며 고도의 수학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험실에서 어떤 장비를 선택해야 할지 가이드를 드릴게요. 시편이 극도로 얇은가요? 아니오라면 주저없이 EDS를 선택하세요. 예라면 탄소, 질소, 산소 등의 가벼운 원소 분석이 주 목적인가요? 그렇다면 일스가 정답입니다. 원소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역시 일스입니다. 반대로 다수의 무거운 원소를 넓은 범위에서 빠르게 매핑해야 한다면 다시 EDS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대 재료 분석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 라는 질문은 일종의 함정입니다. 완벽한 분석이란 한쪽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기술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빠르고 넓은 범위의 데이터는 EDS로 확보하고 나노 단위의 미세한 성분과 화학 결합은 일스로 파고드세요. 이 두 기술은 서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분석 전자 현미경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목적에 맞는 도구로 교차 검증을 진행할 때 여러분은 가장 정확한 진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